지난번 영재 공부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영재 공부 책에 보면은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아이가 혼자 소리를 해요. 그래서 걱정돼요. 혼자 소리는 상당히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얼중얼 어른들이 보기에는 걱정스럽죠. 하지만 혼자 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혹은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마치 삼자적인 상황으로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의 어떤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 인격체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긴장이 완화가 되는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를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의 그런 행태들은 자연스럽게 소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노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상의 인물을 설정을 하고 그 상상의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아이의 성장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성장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는 행동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노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기보다는, 얘가 상당한 스트레스 지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시선으로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위기 관리와 모든 정서적인 불안정성 혹은 여러 가지 일탈 행동 혹은 일탈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처방은 사실은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관계가 너무 지나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 그런 것들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상상의 친구 혹은 혼자 소리 같은 것들을 부모에게 노출한다는 것은 그래도 부모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자기가 안전하다, 아니면 그 부모가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스트레스는 그래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소거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만 사실 모니터링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치료 과정을 통해서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런 식의 빠른 대응 자체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틱이나 뚜렛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성장하게 되면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잡고 지적하거나 금지하거나 혹은 야단을 치거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이지 않은 혹은 조금 튀어보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온건하게 혹은 느긋하게 혹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생길 수 있는 게 실제 부모들의 상황이죠. 그리고 좀 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실제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고조되었을 적에는 혼자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병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정도로,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범위인지를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